우리가 무슨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더 얘기를 할 때 다들 자기 입장이 있죠. 그리고 내 눈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평등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한글로 쓸 때는 다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사실은 섹스가 있고, 섹스라고 얘기하면 막 어떤 분들 어디 이런 데에서 공개적으로 섹스라고 얘기하네 막 이래요. 근데 이 섹스 뭔가 도대체가 섹스가 있고 젠더가 있고, 근데 여기서 많이 들은 거는 섹스는 많이 들었으나 별로 그죠, 우리가 말할 때 조금 드러내지 않고, 젠더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말씀하셨을 테고, 근데 또 섹슈얼리티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이것이 다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말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에 관한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성평등, 성인지 정책, 그리고 우리 여성 관련한 인권 뭐 이런 법률들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성평등 관련한 용어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죠? 이건 숫자가 몇 번,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6인가요? 9인가요? 보는 사람은 틀려요. 네,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네, 그쵸? 네,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다들 자기가 보는 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저. 네, 저. 또 없어요? 또 있어. 말을 못하네. 네, 뭐 있어요? 말씀하세요.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네, 강의라기보다 뭐가 보이시는데요? 네. 그죠? 이렇게 넓은 하얀색 바탕 위에 저 작은 건 점인데 점만 보여요. 저 바탕에 하얀색 바탕은 안 보이세요? 보여요. 그죠? 네. 우리가 너무 일상 속에서 사실은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그냥 눈에 보고서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 점만 더 집중해서 보듯이 우리 일상 속에서가 바로 이러한 성평등에 관한 거,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잘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거 재밌게 한번 본 거예요. 네, 이것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나무 사진하고 꽃 사진 제가 골라봤어요. 이번에 좀 바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나무하고 꽃이 있어요. 근데 남성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 두 그림 중에? 나무. 남성은 나무? 꽃? 여성은? 나무? 네. 네. 우리 서원구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이광희 위원장님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네, 기본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서원구 되어 있네요. 예전 같으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남성은 나무, 여성은 꽃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얘기하고 때로는 여성이 나무지, 그거에 내가 굳게 서 있는데 이러면서 네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뭘 여성하고 남성을 표현하는데 나무와 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본 겁니다. 네. 또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옷을 선물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로 선물을 할까요? 남자아이한테는 핑크색. 네, 핑크색. 근데 왜 웃으세요? 핑크색. 좋죠. 저도 핑크색 좋아요. 네. 여자아이한테는 파란색. 네. 뭐 하얀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파랑하고 그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분홍만 있지 않아요. 네, 얼마나 많은데요, 색깔이.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색이 그동안 여자아이는 뭐예요? 빨간색, 분홍색. 남자아이는 파란색. 뭐고 그냥 두 가지 이외에는 색깔이 없었어.
아니면 때로는 남자애한테 분홍색 옷을 사다 주면은 약간 속으로 어떤 분들은 조금 빈정이 상해요. 그죠? 아이고 몰랐나? 이걸 사왔어?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디에 정한 바가 없는 거죠. 다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색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색들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딱 무슨 색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여자 아이한테 분홍색을 사실은 더 많이 사주기는 했었죠. 근데 19세기에는 분홍색은 남자가 입는 거였어요. 여자가 입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나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치마도 마찬가지죠. 치마는 누가 입어요? 여성, 남성? 뭐 이렇게 한다면? 대개는 뭐 여성이 입는 줄 알았죠. 그러나 남성이 예전에도 다 입었어요. 사실은 치마 입었어요. 네, 지금도 입어요. 네, 그렇게 입는 것도 있고 성직자들 보세요. 성직자들은 다 치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나 이미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 치마는 여자고 색은 이걸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소꿉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장난감하고 로봇가 있어요. 여자애한테는 만약에 준다면 저 중에서 뭐를 주고 싶으세요? 로봇. 그리고 남자애한테는 그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제가 뭐를 듣고 싶어 하나 때문에 벌써 알고서 대답하시는데 뭐를 줘도 상관은 없죠. 그렇긴 한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남자아이한테 소꿉놀이 장난감을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오히려 로봇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소꿉놀이나 인형놀이, 그죠? 이런 거를 줬죠. 벌써부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막 자라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아이는 아직 하나도 뭐를 그죠? 알고 있거나 뭘 한 게 없는데 이미 주변에서 다 정해줬어. 색깔도 이거, 노는 것도 이거 갖고 놀아. 벌써. 그 다음에 말할 때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울면은 우리가. 그죠? 네. 그죠? 남자아이는 넘어지면 울면 안 돼. 남자가 어디서 울어? 벌써 남자로서 어떻게 돼요? 감정이 그거에 대해서 통제당한 거죠. 내 감정을 내가 아프면 울어야죠.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 자, 이 사진 어떠세요? 멋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에 있는 여성은 어떨까요? 그죠? 너무 불편하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불편하겠어요. 네. 뭐가 이상해요? 옷을 다 벗고 있어서 남자들. 그죠? 남자들이 상의를 탈의하는 거, 옷을 벗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든. 그죠? 남자가 상의를 벗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저렇게 집단적으로 다 상의를 벗고서는 뭔가 뭐 운동이든 훈련이든 뭐 이런 거를 해요. 만약에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자여서 안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정한 건가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누구 중심의 사회인가가 있는 거예요. 기준을 정한 거야. 남자들은 상의를 벗고 그저 어디서나 더우면 벗고 막 이렇게 막 운동할 때 다 해도 돼. 그러나 여성은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자기 표현대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입잖아요. 그러면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세라 가지고. 그죠?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 옷 입은 거 가지고 뒤에서 한마디씩 하시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어서 똑같이 사람인데 그냥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 될 텐데 벌써 남자에게 있어서는 허용이 되고 여성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 이 사회가 누구 중심으로 이미 짜여져 있는가가 있고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죠? 이미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이란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지금 쭉 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섹스, 젠더, 이제 섹슈얼리티 보면은 혹시 시몬 르 보바르라고 책을 읽어보시기도 했고 이름은 좀 들어봤죠?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네, 저 뭘로 들어봤어요? 제2의 성. 그죠? 성이 제2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자라나는 것이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이거에 이제 섹스 쪽에다가 얘기한 거. 도대체가 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몬 르 보바르라는 여성은 여자는 그렇게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뭔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날게요. 자 이제는 한번 보는 거예요. 개념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섹스를 뭐를 하라고 하는 건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위에? 네, 생물학적인 성. 이 섹스란에 우리가 가서 적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은 섹스란에 적어요? 공항, 여권에 여러분들 써 있죠? 거기 섹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또 어디 가면 적어요? 병원에 가면은 적어요. 섹스란에 뭘 적어요? 내가 성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 그 부분이 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염색체를 가지고 여자 남자가 나눠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염색체가 22개는 똑같은데 하나가 XX냐 XY냐 이렇게 얘기해서 나눠지는 게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염색체가 22개고 그 다음에 23개째가 XX가 하나 있고 XY가 하나가 23개만 있어서 이렇게 남녀로 나뉘는 걸까? 이 과학이 정말 그럴 걸까? 의심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여성이야. 그리고 뭐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은? 그죠? 우리가 생식기에 관한 그죠? 외형에 관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외부 생식기가 기준으로 해서 아들이다, 딸이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 때문에 임신은 누가 가능해요? 여성들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럼 남자들은 못 하나요? 남자들은 그렇지만 출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출산에, 임신 과정에 함께 해야죠. 여자 혼자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섹스,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을 보통 얘기할 때 섹스로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젠더예요. 젠더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성. 아까 시몬 르 보바르가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유가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이미 다 나에게 요구되고 요청되고 그렇게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남자는 어떻게?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래서 남자가 남자답지 않으면은 뭔가 지탄을 받는 거죠. 무슨 남자가 그래? 또 여자가 여자답지 않으면 그 여자 왜 그래? 그 여자가 아니죠. 그 사람 왜 그래?
그죠? 그냥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왜 여자와 남자로 꼭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회 문화적인 거, 젠더, 우리가 성평등을 얘기할 때는 그럼 아까 그 섹스에 관한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할까요? 그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젠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슨 젠더 의식, 젠더 폭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가 여기에 성인지까지 가는 거가 젠더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습득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다운 여자다운, 여자답다 남자답다라는 그런 범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젠더라는 말을 우리 사회가 쓴 거는 1995년에 베이징에서 UN 세계 여성대회 때 공식 용어로 이때부터 젠더가 공식으로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공식 용어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젠더로서도 조금 익숙하죠? 네. 뭐 때문에 익숙해요? 젠더 많이 들어봤죠? 뭐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까요? 방송에 많이 나오죠. 콘센트 젠더. 그죠? 콘센트 젠더. 또 트랜스젠더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젠더를. 트랜스젠더 때문에 또 이 젠더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그걸로만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트랜스젠더의 트랜스라는 거는 이쪽이 아니다, 저쪽이다 이런 뜻이에요. 젠더가. 그것이 갖고 있는 성이. 그래서 트랜스는 다른 성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기대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고 이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젠더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 역할, 고정관념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젠더 퀴즈 있어요. 섹스와 젠더 구분하기. 자,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젠더. 뭘까요? 섹스. 다른 거 젠더. 아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섹스는 그냥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젠더는 사회문화적인 걸로 놓고 보면은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남성은 아이를 직접 낳을 수는 없어요. 임신 과정과 그다음에 그 출산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거 뭐 이런 거지만 이거는 네 생물학적으로도 있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젠더로서도 이게 결합이 돼요. 꼭 이제는 섹스를 딱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전체적인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녀는 부드럽고 수줍어한다. 소녀는 거치고 모험을 좋아한다. 젠더. 이게 젠더예요. 그죠? 강요된 젠더인 거죠. 여성들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고 남성들은 우유 수유를 할 수 있다. 섹스. 네. 여성은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젠더. 오 정말이에요? 글쎄 정말이에요 했더니 얼른 섹스라고네. 젠더죠. 그죠? 네. 왜 자꾸 이거를 여성한테만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자꾸 사회가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 할수 있다. 부모한테 가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 그죠? 네. 그다음에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세계 전체 노동의 67%를 담당하지만 그들의 수입은 전체 약 10%도 사실은 이제는 차지하지 못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저게 조금 더 된 통계라서. 저건 뭘까요? 젠더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거의 남성들이다. 젠더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건설 노동 현장에 진짜 가보면은 남자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조 일을 해요. 네, 문제는 그 현장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늘 중심은 그죠? 그 남성 여기 기술자가 있고 그 옆에서 보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은 똑같이 받을까요? 적죠. 그렇다고 시간을 덜 일하나요? 아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도 이제 현장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금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섹슈얼리티는 뭐 이렇게 있어요. 섹슈얼리티를 놓고 보면은 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건 잘 얘기를 안 하죠.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네, 저는 유병경입니다. 네, 저는 어디 살고 있고요. 뭐 어떻게 컸고요. 그죠? 그리고서는 되게 나를 갖다가 어떻게 봐요? 저를 여성이고요. 그죠? 그렇지만 제 성적 지향은 이래요. 라고 밝히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다 일상에서는 우리의 생활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의. 우리의 이미 생활에서 삶에 있어서는 이 다 나의 성적 욕망과 성적 지향과 그 내 성 정체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별로 드러내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거가 뭐예요? 성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성소수자 얘기하죠. 그죠? 성소수자. 성소수자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 정체성에 간다는 아까 트랜스젠더와 그 다음에 이젠 여러 가지 그래서 막 동성에 관한 거. 성소수자 얘기하면 또 동성애만 있는 줄 알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양성애도 있고, 네, 무성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 우리 사회가 다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미 막 금기시하거나 그거는 내 삶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성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한테 클 때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장난감 소꿉놀이랑 저 맨 오른쪽 거는 뭔지 아세요? 마트놀이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마트놀이도 누가 있어요? 사진에? 마트는 여자예요. 아니 너무 기가 막혀서 이번에 주방 다 누가 해요? 주방놀이 해요. 그 다음에 아이랑 놀아주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상품에 나와 있는데 사진이에요. 누가 놀아줘요? 엄마.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 광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욕구들,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아니면은 어쨌든 자본주의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들을 되게 노리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거 보고서도 되게 어떻게 쓸까요? 속상했어요.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 역할 부분들이 이러한 상품에도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섹스와 이제 우리가 젠더와 이러한 섹슈얼리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성에 있어서 성평등을 얘기한다는 거는 평등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평등을 얘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평등하지 않은 거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거. 평등하지 않은 거. 그게 성 차이일까? 성의 차이가 있으면 평등하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죠. 네. 성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죠. 이미 신체적으로. 그죠? 운동신경에 관해서도 그렇고 신체 발달에 그래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달라요. 저하고 우리 앞에 계시는 고모님하고 머리도 색깔도 다르고 그죠? 내가 같은 나이여도 뭐 힘을 쓸 수 있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차이 자체가 평등하지 않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사회는 그 차이가 뭘로 왔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건 그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어디나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게 성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출산할 때도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전 아들 날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네,
이게 자연분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르듯이, 그러니까 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신체적인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성 차이를 성차별로 오게 된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을 얘기하면 바로 이러한 그 성차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차별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했었던 우리가 성별 고정관념에서 그 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성차별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자는 남자는 이거를 바꿔보면 어때요? 좋아요? 네. 그죠? 그렇게 될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사람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저거를 여자를 남자로 바꾸자 남자를 여자로 바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평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성차별이 성의 차이를 이유로 해서 어쨌든 다른 한 성이 뭔가 사회적으로 많은 불평등을 감수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회문화적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성별 고정관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아까 그 상품에서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육아와 살림은 누가 해요?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사실 사회에서는 여자.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다시 삶에 있어서 돌봄에 관한 책임이 커졌어요. 커져서 우리가 성격차 지수가 늘어났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성격차가 커졌어요. 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죠 아이들을 살림을 여성들이 그 몫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한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성역할의 어쨌든 고정관념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성차별에 관한 거는 단순히 그냥 뭐 그래 성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뭐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같은 관계에 있는데 다른 어떤 이익관계에 있지는 않아.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더 큰 소리로 목소리로 화를 내거나 하는 사람은 그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느냐? 분노에 있어서도 분노도 힘이 있는 사람이 분노를 훨씬 더 발산을 크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분노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관계가 깨질까봐 거기에서 내가 피해를 볼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그냥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작은 모임들 아니면 동료 간의 모임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선후배들 아니면 조직에 있어서 어떤 조직이든 그 중에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체적인 힘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돈이 있다거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더 힘있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당당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불평등의 사회인 거예요. 이게 힘이 없는 사람도 당당해야지 되는 게 평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차별로 인한 성차별이 뭐를 갖다 줘요? 어떤 특정한 한 성이 그죠? 성차별을 받게 되는 그 성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고 크다는 거죠. 그게 그냥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그것이 다 하나의 집단처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뭘로 온 거예요? 여성들한테 여성들이 그죠? 더 약하잖아요. 그게 폭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폭력으로 얘기해요? 이럴 때는 성폭력으로 네, 오게 되는 거죠. 기업의 이런 거 있죠. 참 제가 이걸 하면서 오늘 얘기했어요. 그 뭐 얘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뭐 얘기하다 보면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여기 서원구에 우리 당원분들은 누구 만났을 때 우리 당원분들 만났을 때 외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걸 정하세요. 외모도 차별이에요. 오늘 이쁘네. 화장 잘 됐네. 네, 이거 뭐예요? 앞으로도 화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화장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장 안 하면 안 이쁘고 여기로 못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거다. 뭔가 나를 아닌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말이고 칭찬인 듯 하지만 내 삶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차별로 오게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살만 빼면 예쁠 텐데 다 좋은데 살만 거기서 조금 빼면 이제 되겠어. 왜 얘기해요? 그죠? 그건 그 사람의 자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서원고 당원분들은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외모에 대한 거, 또 하나 살 얘기. 그거는 찌건 빼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나 진짜로 그냥 언니 같은 마음에서 아빠 같은 마음에서 오빠 같은 마음에서 얘기해 준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오빠 따로 있고 언니 따로 있고 내 부모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당원으로서 훨씬 더 가치를 가지고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원을 만나면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죠? 이제 이거 빼고 나면은 이제 정말 이제 할 얘기를 뭐를 해야 될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이렇게 다 고정관념이 막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남에 대해서 막 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성차별에 관한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을 그러니까 외모와 이런 살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죠? 뭔가가 아프겠죠.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끝나라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찾았는데 신한카드 있죠. 신한카드가 2023년에 여기 했더라고요. 남녀 비율을 정해두고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서류에서 훨씬 더 점수가 높은데 여성들을 떨어뜨렸어. 몇 명이나 떨어뜨렸냐면 92명이었는데 92명.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그 23년도에 법정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다시 저거를 돌렸더라고요. 근데 아직 결과는 제가 못 봤어요. 검색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가 다시 공판으로 돌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누구를 선호해요?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요즘에는 이제 시험복 이러는 거를 되게 잘하잖아요. 성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막 되니까 비율을 내부적으로 공지를 해야지. 내부가 아니라. 공지를 했으면 그거에 맞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똑같이 다 받아놓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다 거짓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꼭 여기만 있겠어요?
이것도 이제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뭔가 감사해서 지적됐으니까 이게 나왔겠지. 네,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학카드에서는 그 담당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역할이 그 여성을 뽑았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들어봐도 그 일을 그 여성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근거가 없다 해서 저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사실은 많이 있다. 그런 거가 이 안에도 사실은 있지 않나요? 우리도 뭔가 역할을 맡으려고 할 때, 그죠?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 여성들은 뒤로 이제 조금 뭐 맡으려고 할 때 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안 맞는 경향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학습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배웠느냐, 아니면 익혔느냐? 여자는 나대지 말어라. 그죠? 앞에 나서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그죠? 말도 크게 하거나 목소리 큰 사람은 날마다 혼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미 뭔가에 있어서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제약점이 이미 내가 사회적으로 내 역할들에 관해서 익숙해져 있다. 그게 나로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면서 내가 다른 여성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봤을 때 글쎄 뭐 잘할까?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가 아니라 좀 더 이거를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 남녀 이렇게 나누지 말고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인가, 아니면 젠더로서 이렇게 학습되어서 됐던 부분들인가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 그거는 함께 여기 써 있었잖아요. 아까 함께 만들자. 네,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폭력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가해게 되어 있어요. 성폭력에 관한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구고 마찬가지예요. 저기 남성이라서 여성한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하게 되는 것이 이 폭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차별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평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한 요소들,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뭐예요? 위계인 거잖아요. 벌써 그죠? 조직 안에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위계를, 그거를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문화가,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작동하게끔 되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차별적 요소가 뭔가. 그거를 해서 하는 거가 우리가 성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해놔갖고 다 여자들이 다 더 잘하지, 더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나온 말이긴 한데, 뭐 역차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용어상 맞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가하는 위계인 거예요. 위계상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차별을 그거는 어떤 얘기냐? 힘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야.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그 성차별에 관한 주로 많은 대상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여성이다 그러면 그래 약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통념 속에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와서는 사회적으로 그게 여성만을 위한 걸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돼서 지금의 이러한 이제 젠더 폭력과 관련돼서도 막 왔을 때 뭔가 성평등에 관한 것들을 가려고 할 때 좀 이제 반발과 문제가 막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성차별에 관한 거, 성평등에 관해서는 남성이라고 말고 이렇게 성차별이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로 조금 더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좋겠다라고 발언할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적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그 반대하고 막 하고 있는 그 남성들에 대한 것들을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거기도 생각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는 그런 차별이 있으면 역차별이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연에 있어서의 이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성평등한 그런 문제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어쨌든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요. 그죠? 그 사람.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지. 말 안 했어. 몇 년 동안 말 안 했어. 그리고 얘기해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폭력 관련한 법률들은 이렇게 있어요. 형법부터 있어요. 형법, 성폭력 방지, 성폭력 범죄 처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거,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거. 그래서 그 요즘에 또 디지털 관련한 것들 뭐 여러 이제 문제들이 크게 있죠. 이거 있었어요. 올해. 64년도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여성인데 강간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그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성이 어떻게 됐어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강간에 관한 부분들은 없는 걸로 합의했어요. 그 옆에 그래서 제가 편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2018년 이후에 미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동안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강간을 시도하는 남자를 내가 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혀를 깨물었는데 그거를 상해 치세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남자도 저기에요 선고를 받긴 했는데 이 여성이 훨씬 더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단체를 통해서 여성 단체를 통해서 미투 그거 있을 때 정당방위 재심 청구를 해서 마지막에 올해 9월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61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그러한 그 성폭력과 같은 위계에 있어서의 그 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얘기하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이제 새롭게 생겼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61년 동안 그죠? 얼마나 이 세월 동안의 인생을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세요. 노인인데도 한 거예요. 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가 성폭력에 관한 것들은 우리에 있어서의 뭔가 그 나보다 힘없는 사람 아니면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거예요. 다 동의했잖아. 별로 거부하지 않았잖아. 속으로는 좋으면서. 이거예요. 왜 그거는 그 마음대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한 번도 그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누가 나한테 다른 거 뭐 의견 물었을 때 별로 반대하거나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나 싫어 반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못해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죠? 아무 말 안 하면 뭐예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은 다 우리의 성인식 그동안은 그냥 좋으면서 저렇게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컸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곡된 성인식
들은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나왔다. 그런 거 있죠. 뭐 남자는 이런 성폭력에 관해서 할 때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 남자는 그냥 막 그죠? 어떻게 힘이 막 생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관해서 사람으로서 해야지 되는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차별적 인식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게 매년 나오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물론 뭐 이렇게 치수가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지금 못 사는 거다라고 아니면 저게 가장 훌륭한 데이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매년 저렇게 하면서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의 수준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졌어요. 우리 몇 등이에요? 148개 중에 101등이에요. 그죠? 네, 그 100등 넘어간 데가 다 어디예요? 한국, 중국, 일본. 저게 일정이 돼야지 성평등 수준이 되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 일이 돼야지. 그죠? 여기 다 뒤에 고만고만한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네, 아이슬란드, 핀란드 쭉 위에들 나라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101등인데 이 4개의 부문이 있어요. 이거를 나올 때 평가할 때. 근데 우리가 정치적 권한에 관한 거는 92등이에요. 2위. 근데 국회의원의 성별 비율 격차는 102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101등보다는 조금 위인 것 같았는데 국회의원 성별은 누가 많은 거예요? 네, 남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경제적 참여 기회도 되게 낮아요. 114위, 더 밑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여기 교육 수준은 98이죠. 그리고 건강과 생존은 3위예요. 우리나라는 왜 수명 기죠? 기대 수명. 올해 지금 수명 길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 관련해서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3위예요. 이게 격차가 없어. 남자나 여자나 성격차가. 그러니까 이게 성격차가 없는데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교육 수준, 경제적 참여 기회, 정치적 권한은 다 저렇게 높다. 그러니 저거 보면은 조금 어떠셔요? 기분이 그죠? 좋지는 않죠. 그리고 국가는 또 이거를 해요. 올해 4월에 여성가족부가 국가 성평등 지수를 또 발표해요. 올해. 그래서 이미 발표했는데 올해 발표한 거는 언제 거냐면 2023년 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발표했는데 의사결정에 관한 거, 고용에 관한 거, 소득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돌봄에 관한 거, 양성평등 의식에 관한 거.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 성평등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 국가 성평등 지수 2023년도 몇 점으로 나왔어요? 65.4. 물론 뭐 저기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나 성평등, 완전 성평등이 100점인데 저 중에서 가만히 보면 어디가 낮아요? 이제 통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결정. 그죠? 의사결정이 32.5밖에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의사결정에 관한 거는 여성의 대표성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육은 거의 격차가 없어요. 100에 가까워요. 95. 그죠? 여성이라고 요새는 교육 안 받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돌봄. 딱 취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돌봄. 돌봄에 성격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 평등 지수가 이렇습니다. 또 국가가 저 우회가 했네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또 조사하는 게 있어요. 유리천장 지수라고. 그죠? 세계가 여러 가지들을 막 해요. 뭐를 하느냐? 유급 육아휴직 현황,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 비율. 이걸 했는데 12년간 꼴찌하다가 올해 한 계단 올랐대요. 그래서 29개 중에서 몇 등? 28위. 좋아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뭐 뭔지 다 보셨죠? 네, 이게 지금 성차별이에요.
그게 다 이거예요. 순서 1등부터 쫙 있고 있는데 우리 어디 있었어요? 터키, 일본, 한국.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 뒤에 누가 갔어요? 터키가 갔어. 세상에 그 터키가 우리가 알죠? 터키가 그 사회가 그 사회와 우리하고가 같아요. 성평등 지수가. 평생 나라라서. 아, 그랬더니 이게 좀 깨졌네요. 지역 성평등 지수도 나와요. 충북은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가 중하위 지역이에요. 우리가 가장 높았을 땐 중상위까지 한번 간 적은 있는데 뭐 하여튼간에 우리 충북이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10월 15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아까 우리 여성의 대표성 의사결정 30점밖에 안 됐죠? 다 이유가 있어요. 농협에 여성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어떻게 그렇게 많은 농협에 그럼 조합원이 다 남자일까요? 아니요. 그죠? 근데 여성이 임원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역대 국회의원 남녀 성비 제가 이거 찾느냐고 제가 조금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어요. 1대 때 48년도. 그러다가 제 17대 39명 됐어요. 갑자기 16대가 16명 5.9%였는데 13% 됐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17대 때? 이때에 이제는 여성 할당제를 하면서 비례대표를 여성에게 50%를 줬어요. 비례대표를 여성에게 50% 주면서 제 18대 네 그래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돼요? 도대체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비례대표 50% 하게 되니까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난 22대 때 우리가 몇 프로 됐어요? 간신히 20% 됐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역대 국회의원 남녀 성비를 1%에서 20%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냐면 74년 걸렸다. 네, 그러면 50% 우리가 향하고 있는데 몇 년 걸릴까요? 150년. 네, 이제 끝나야 되는데 제가 찾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네, 우리 당도 300명 중에 여성은 몇 프로가 돼요? 원래 전체는 20%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주당은 20%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국회의원 성별 비교 아까 한 거고 이거는 광역의원이에요. 전체. 우리나라 광역의원 여성들 19.8%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 충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따 토론자들이 하실 것 같아갖고요. 그리고 전체 기초의원은 33.3% 여성 됐고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를 봤더니 여성 관련 법안 발의 순위예요. 여성 관련 법안 발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성 의원들은 앞에 출산율 제고 근데 여성 의원들은 뭘로 해요? 성차별 개선. 똑같이 발의를 하는데 좀 달라. 내용이 달라. 그래서 이러는 부분도 그냥 제가 얼른 할게요. 그래서 여성은 성차별 해결에, 남성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 저출산 해결에 더 관심이 있다. 근데 여성 관련 법안 통과율은 1.9%밖에 안 됐다. 별로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성평등이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젠더 평등으로 하자. 그죠? 생물학적인 우위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앞으로 성주류화로 지금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젠더 관련해서 하고 성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결과의 평등에 관한 거 있어요. 이제 여성한테는 전에는 기회만 줬는데 그게 아니라 왜 비례 50% 주자 이렇게 하는 거는 기회를 줘도 이미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안 돼. 그죠? 내가 뛸 수가 없는데 뛰라고 줘.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의 평등 이거예요. 왼쪽은 똑같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놓고서는 올라가. 근데 못 가는 거죠. 옆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처지에 맞게 해줘야지 네 결과가 평등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관한 거 정말로 지난한 거죠. 2001년에 몇 년 걸렸어요? 24년 걸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성부가 아니었어요. 무슨 부였어요? 성평등부였어요. 영어로. 똑같죠? 젠더 이퀄리티예요.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인데 이거를 성평등부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 반대가 너무 많아서 그냥 여성부라고 한 거야. 그리고선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그동안 24년 동안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정책만 한 걸로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젠더 이퀄리티가 이제 돼서 현재가 뭐가 된 거예요? 성평등 가족부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2001년에 했었던 젠더 이퀄리티나 지금 젠더 이퀄리티나 이름은 같아요.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2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죠? 그럼 그 성차별을 해소하고 문제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하면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성평등 가족부가 그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식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성인지 관점들 쭉쭉쭉쭉 있어요. 성별의 평가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거 얘기했죠.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좀 뽑았으면 홍보대사로 해 라고 말해서 그때 논란된 거죠. 여성 의원한테. 그죠? 완전히 이게 성인지교에서 감수성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성은 그냥 어디를 가든 국회의원이건 뭐가 되든 뭐를 하는 거예요? 미스 가락이 되라는 거예요. 시장의 미스 가락.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희롱에 하는 건데 뒤에를 못 하겠네요. 끝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거.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썼던 거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거 성별 중립성이라는 거가 요즘에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옷 같은 거 패션도 이제는 여자 옷, 남자 옷 별로 이제 가리지 않아요. 네. 이제 패션도 그렇게 하고 뭐도 해요. 여러 가지 다른 거.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스웨덴에서는 유치원에서 이런 장난감과 옷차림 뭐 이런 걸로 고정된 성역합 이제 학습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스웨덴에 갔는데 화장실이 저기에요. 다 같이 써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를 우리도 확대하자고 하기는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성평등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또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또 안전에 관한 게 있어서. 스웨덴은 그 의식이 있으니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제 지금 사회는 이렇게, 그죠? 도대체 여자야 남자야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응? 막 누구 보면 도대체 여자야 남자야 왜 저렇게 입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는. 네. 그리고 이제 공연계에서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여자가 맡은 일은 여자 역할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서둘러서 했고요.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던 처음부터 성평등 가족부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 장관께서 이렇게 인사말을 해놨더라고요. 성평등 실현과 젠더폭력 근절, 가족 다양성 존중,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돌봄 공백 해소, 청소년 보호와 성장 지원에 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같이 성평등 사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유영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요 사항 먼저 안내드리고 저희 잠시 휴식 시간 가질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교육 및 토론회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죄송하게도 시간 양식이 있어서 다시 양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그 사인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휴식 시간 5분 정도 주어질 건데요. 사인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있다 행사 종료 후에 또 저희가 그걸 받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 휴식 후에 생활 속 차별,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 모집 토론회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발제는 손흥성 한국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공동 대표님이 해주실 거예요. 5분 후에 뵙겠습니다.